여기 사회문화 직보를 우리 같이 한번 할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 화면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뭐 녹화는 어차피 화면 녹화를 할 거니까 선생님 얼굴은 요 정도만 보고, 자 일단은 선생님이 단원별로 할 거다.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 프린트물을 보잖아. 그러면 63페이지부터 해갖고 어떠냐면 우리 70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할게. 알았지? 그래갖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 프린트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그 교과서 자료 있잖아. 그거 갖고 이제 시험을 내니까 일단은 70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한다. 그래갖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해놔. 알았지? 저번 주에 숙제 내놓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요거 문화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뒤에 문제 파트는 니네 할 수 있게 또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줄게. 알았지? 그래갖고 오늘 웬만하면 여기서 다 끝나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야 그러면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문화란 무엇인가 학습지 학교에서 나눠준 거 있지, 그치? 그래갖고 여기에는 뭐 노력을 더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좁은 의미랑 넓은 의미 있지. 요거는 별표 쳐갖고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다. 그래갖고 아마 뒤에 문제에서는 문화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그 문화시민을 기억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좁은 의미는 뭔가 세련되고 문화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겠지. 자 그럼 넓은 의미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것의 전체를 얘기해. 알았지? 그래갖고 얘들아 거기 청소년 문화가 들어간다. 알았지? 야 그리고 옆에 예문 하나만 더 적어놔. 뭐가 있냐? 음식 문화 이런 것들. 뒤에 학교 선생님 어? 볼펜이요. 볼펜 없어? 예. 야 유찬아 볼펜 하나 빌려줘. 알았지? 야 빌려주면 1,000원이다. 응 알았어. 아 은준이 보고 빌려주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알았지? 알았어. 자 미안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넓은 의미는 어떤 거에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음식 문화 있지만 장례 문화를 하나 더 적어놔. 장례 문화. 알았지? 장례 문화. 자 그러면 문화의 속성 5가지 구분하는 거는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게 학습성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화 과정에다 별표를 좀 쳐놔. 알았지? 그러니까 사회화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속성은 아마 예문을 갖고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축척성에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풍부해진다는 단어 하나만 확인해. 그리고 축척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 어떤 것이 누적된다 이런 말도 해당되는 게 축척성의 특징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해당되는 건 뭐가 될까? 전체성이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마지막에 문화 변동하는 거.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봤을 때 요 해당되는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야. 뒤에 문제에 대한 예문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보자. 교양 있는 건 뭐가 될까? 좁은 의미. 그 다음 총체니까 넓은 의미. 마지막에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관점이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총체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중간에 항상 빈칸 넣어놨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비교에 대한 관점에다가 별표를 좀 쳐놔. 알았지? 그래갖고 비교를 통해서 어떠냐면 이런 모습이 있다. 자 보편성 아래다가는 공통점이라고 적어놔. 공통점. 특수성에다가는 차이점. 요 단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 유사성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통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갖고 일단은 비교를 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잖아? 옆에 애를 쳐다보면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 은준이가 준호프 쳐다보면서 어때? 아 저 새끼보다 내가 잘생겼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옆 상대방을 어떠냐면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중간에 태도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더 넘어가 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될까? 자문화 중심주의.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국수주의랑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놔. 알았지? 문화제국주의.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놔.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 국제적 고립이 찾아온다. 국제적 고립. 자 그 다음에 사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상대주의가 있어. 근데 우리 사대주의의 역기능에 대한 거는 좀 확인해. 알았지? 뭐가 있니?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럼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는 맥락을 갖고 이해하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는 요 정도까지 해놓고 니네가 옆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놔.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선생님 저번에 아마 수업을 할 때 요거 한번 구분해 줬을 거야. 다양성 갖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우열성. 그
다음에 정체성 갖고 구분하는 거. 요 세 가지. 이거 적어놔.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구분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된다. 자, 일단은 니네가 다양성이 있는 거 하나만 적어놔. 다양성 있는 거 하나. 뭐가 있니? 상대주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열성이 있는 거 두 가지 적어봐. 우열성이 있는 거 두 가지. 뭐가 있니? 자문화랑 사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체성이 있는 거 두 가지 확인해봐. 자문화랑 상대.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보자. 자,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거 자문화. 그 다음에 전통 문화 상실하는 거 사대. 마지막은 상대. 이런 식으로 돼. 자, 그러면 여기 학교원 선생님이 뒤쪽에 해당되는 거 EBS 갖고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됐지? 자,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되는 거 한번 봐봐. 모든 거는 기억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넓은 의미야. 니은에 해당되는 거 어떠니? 세련된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좁은 의미지. 그치? 그래서 문화생활에서 문화는 어때? 니은. 알았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예문까지도 너네가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문화의 특성 중에 뭐가 있어? 보편 특수. 자, 그 다음에 아래 속성이 5개가 나왔다. 그래서 학습, 공유, 전체 변동, 축척.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전체랑 총체는 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볼게. 마지막은 어떠니? 변동과 축척.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우리 겸이 요거 받아. 응. 너 뭐하다 늦게 왔어? 아, 저 밥 먹고. 아, 그래? 응, 알았어. 니 안 오냐고 애가 걱정하더라고, 지훈이가.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자, 여기 아래쪽에 이 예문 별표를 쳐놔. 알았지? 왜냐, 학교 선생님이 이 예문 갖고 문제를 만들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는 거 학습이지.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건 어때? 거부감을 느끼는 거. 걔네들끼리 공유되는 문화야. 알았지? 공유. 그냥 다와 관련된 건 뭐가 될까? 전체성에 해당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문화의 요소가 있는데 얘들아, 이 두 가지를 별표를 좀 쳐놔.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여기다가 이 개념 하나만 좀 적어놔. 뭐가 있냐면 문화지체라고 하는 개념. 문화지체. 야, 문화가 느린 거니까 물질이 느린 걸까? 비물질이 느린 걸까? 비물질이 느린 거야. 알았지? 야, 그 문화지체 반대말 하나만 적어놔. 뭐가 있니? 기술지체라고 하는 말도 들어간다. 기술지체. 얘는 물질이 느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문화지체라는 말이 있고 기술지체라는 말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어느 게 속도가 빠르고 느린지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구의 관점이 나와. 알았지? 그래갖고 총체. 그 다음에 비교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보편과 특수, 공통점,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상대론의 관점. 부모님처럼 바꿔요. 엄마 거 바로 바꿔와.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연구문화의 관점이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일단 가와 관련된 건 어떠냐면 총체론의 관점이야. 그래서 마지막 줄 한번 읽어봐. 동물로 보는 전통적인 신앙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서로 연결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나와 관련된 건 어떠니? 비교의 관점이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관점 등 자문화 사대 상대. 그 다음에 사대주의의 특징은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 그래갖고 일단은 이 개념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야,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니네가 거기 70페이지에 해당되는 빈칸까지 한번 채워놔봐. 자, 거기 문제 6개가 있다. 6개.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1번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게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문화는 어떤 문학작품이나 미술, 음악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좁은 의미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건 중간에 총체란 단어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다. 자, 그래서 일단 갑은 좁은 의미, 을은 넓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거 오면 디귿지문에 해당되는 거 확인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가 아니다. 인간이 똥을 싸는 건 어떠냐면 그건 문화가 아니야. 근데 이게 똥을 싸는 화장실은 또 화장실 문화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선천적인 거나 이런 습관적인 거는 문화가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니은에 해당되는 가스 설비가 나왔어. 거기 들어갈 거 뭐가 될까? 얘는
물질 문화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디귿에 해당되는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얘들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대. 이걸 뭐라 그럴까? 전체성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관련된 단어 2번 예문처럼 한 다음에 밑줄 쳐갖고 이 해당되는 문화가 뭔지 물어볼 거야. 알았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자, 그러면 3번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봐봐. 자, 공유성 넓은 의미.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문화시민은 어때? 좁은 의미로 사용된 거야. 알았지? 예문의 앞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화의 속성 중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 사회화되는 과정. 사회화. 학습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다른 사회와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공유성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언어랑 상호작용도 공유성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모습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 먹었어 그러면 이제 생일이라는 의미잖아.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 야, 내일 시험인데 시험날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안 해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 망친다는 속설이 있어. 그러니까 안 해줘. 저번에도 선생님 어떤 수능 이제 전전날 어떤 여학생 수업하는데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항상 미역국을 먹으면 아침 편안하대. 그래갖고 수능날 미역국 싸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웬만하면 싸가지 말라 그랬어. 괜히 시험도 잘 보면 상관없는데 시험 망치잖아? 그러면 그 미역국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그 미역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공유되는 문화인 거야. 어떻게 보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자, 배운다는 뜻 동그라미 쳐봐. 학습이야. 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대. 전체다. 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건 공유지. 그치?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거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런 말 하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우리끼리 공유되는 문화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 않고 됐고, 자, 내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거 뭐가 될까? 공유지. 그러니까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떠니?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지문에다가 별표 쳐. 문화 이해 태도.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 자료 갖고 낼 거야. 왜냐면 EBS랑 평가원에서 이런 형태가 많거든. 그러니까 일단 무열에 대한 평가가 아니래. 그러니까 C는 뭐가 될까? 상대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가치를 중시하면 돼. 근데 A는 아니래. 그러니까 A는 사대다. 알았지? 그럼 B는 뭐가 될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 자,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예문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봐. 자, 요거는 자문화. 그 다음 니은은 뭐가 될까? 상대주의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집에 가서 다시 볼 자료는 요거야. 문화의 태도이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요 예문도 별표 쳐놔. 왜냐면 요것도 문제 내기 정말 좋아. 알았지? 그러니까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를 A, B를 구분할 수 없대. 알았지? 그러면 A랑 B는 우열이 있단 얘기야. 그럼 C는 상대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A, C를 구분할 수 있대. 근데 C가 지금 상대잖아. 그럼 A는 뭐가 될까? 4대에 해당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마지막 B는 자문화에 해당되는 거야. 요 정도까지. 그래갖고 일단은 요 예문에 해당되는 걸 바꿔서 분명 낼 거야.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자, 벌레를 섭취하는 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대. 그러니까 총체다.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으니까 상대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가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가 될까? 비교지. 그 다음 걔네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건 상대.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다. 총체.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아마 8강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거야.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문화의 속성. 이래갖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 다음에 태도 한 문제, 관점 한 문제. 이렇게 하면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넘어갈 테니까 뒤에 71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게. 75페이지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71부터 75.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일단은 하위 문화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놔.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하위의 합은 전체가 되는 게 될까 안 될까? 하위의 합은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 알았지? 야, 그리고 저번에 어떤 학생이 또 질문했는데 전체 문화랑 주류 문화는 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느 문제에선 전체 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주류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뭐가 있냐면 하위랑 그 다음에 전체 문화와의 관계를 보면 얘는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위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알았지?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근데 반문화도 역시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놔. 뭐가 있냐면 하위랑 그 다음에 반문화랑
전체 문화의 공통점. 이거 혹시 뭐라 그랬니? 얘네 넷의 공통점, 셋의 공통점. 정체성.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니네가 좀 적어놔야 돼. 얘네 셋의 공통점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해갖고 문제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주류 하위 문화. 그 다음 하위 문화의 기능은 순기능 획일화를 방지하지. 그치? 근데 역기능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알았지? 야, 그러면 아래쪽에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는데 지역 문화는 동질성 증가해. 세대 문화는 엄마 아빠의 문화랑 삼촌의 문화는 공유하지만 니네들의 문화는 또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지. 야, 반문화에다가 별표를 쳐놔. 알았지? 그래갖고 반문화는 이거다. 자, 옆에다 적어. 얘는 전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전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얘네들은 일부를 거부하는 거야. 일부 거부. 일부 거부.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주류적인 문화에서 거부를 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남성다움을 강조해. 근데 어떤 남자애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다녀. 그럼 남자애들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 그치. 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일탈로 취급될 수도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한 거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야,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한번 적어. 지역, 반문화, 세대문화. 자, 그러면 요 프린트물 두 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자, 그래서 대중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의 지위가 향상된 거는 의무교육하고 보통선거야.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글자를 알잖아.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쌍방향, 그 다음에 획일화, 그 다음에 선별적 주체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린트물은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뒷장에 해당되는 것부터 학습지 말고 뒷장에 해당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건 옆에다 확인해. 얘는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전체 문화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야. 근데 하위 문화는 어때? 일부만 공유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건 한번 확인해. 지역, 세대, 청소년, 반문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아래쪽에 심화 탐구 자료 있지.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A에 해당되는 거는 주류 문화야. 알았지? 얘들아,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가 있는 거다. 이 포함 관계를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갖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요거 하위 문화로서 B 아니면 C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거 요거 해당되는 거 B, C 마지막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포함 관계에 대한 걸 알고 문제를 풀면 조금 나을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자, 상대성, 그 다음에 의무 보통,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 그래서 일단 순기능은 대중화. 알았지? 역기능, 획일화, 상업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니네가 좀 암기할 거는 여기다가 별표 쳐. 대중매체 유형은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해. 그래서 인쇄매체에 해당되는 거는 종이신문 이런 걸 얘기해. 얘들아, 시각만이다. 시각이 있고 시청각이 있어. 알았지? 시각이야 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심층적이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놔. 얘는 비동시성이다. 원래 이거 문제 안 나오거든. 요즘 수능 문제랑 이런 거에서. 근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를 왜 넣었어? 그러니까 동시는 동시에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비동시는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 자, 음성 매체 확인해. 청각이야. 알았지? 그 다음 문맹자한테 가능하지? 알았지? 그래서 옛날 TV 라디오는 동시성이 좀 강하다. 동시성. 알았지? 옛날 라디오는 어떠냐면 그 즉시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볼게. 그 다음 거. 자, 영상 매체. 얘들아, 여기 시청각을 확인해. 시청각. 시청각. 옛날 TV도 역시 동시성이야. 동시에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뉴미디어야. 알았지? 그래, 뉴미디어도 한번 확인해. 얘도 시청각이다. 야, 그리고 시청각 옆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 놓자 더. 뭐가 있냐면 얘는 복합적이라고 하는 단어. 복합적.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공감각적. 이런 단어까지. 그래서 뉴미디어는 쌍방향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요즘에 지금 매체 4가지 구분하는 거 학교선생님 프린트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문제 내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한 가지 얘기하면 수능 문제는 안 나온다. 알았지? 수능 문제는 안 나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산업사에 등장한 거니까 일방향. 자, 요 표현에다가 별표 쳐. 경계가 뚜렷하다. 얘는 경계가 모호하다. 요거. 요 두 가지는 무조건 물어볼 거다. 일방향, 쌍방향, 경계가 뚜렷하다, 모호하다. 요 표현들.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내용 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 양상 문제를 한번 보자. 자, T 시기의 A국에 해당되는 건 전체 문화지. 모두 다 있잖아. 맞잖아? 야, 근데 B는 어떠니? 한쪽만 있기 때문에 하위 문화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리을에 해당되는 거 봐봐. 얘는 T 시기보다 T 플러스 1기의 음실의 동질성이 더 강해.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봐봐. T 시기에는 A만 있지. 맞잖아. 야, 근데 T 플러스 1기는 AC가 다 공통적으로 있지 않니? 맞잖아. 그러니까 동질성에 해당되는 게 보다 더 강한 거는 T 플러스 1기에 해당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요 예문에 해당되는 것도 학교 선생님이 활용을 할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요 정도. 야,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78페이지까지 해놔. 알았지? 그래갖고 거기 문제에서 니네가 조심해야 될 게 1번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래에 있는 거 있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1번하고 5번. 자,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78페이지까지 해놔. 자, 얘들아,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하자.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에 해당되는 자료 있지.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놔. 왜냐면 이거는 평가원에서도 많이 활용했던 자료야. 그래서 확인해. 전반적으로 공유한대. 그러니까 A 적어놔. A는 주류 문화야.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저항하거나 대립한대. 그러니까 뭐니 B는 반이지. 그럼 C는 하위 문화에 해당된다. 그래서 C는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거야. 아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 AC 자료 있지? 요거도 별표 좀 쳐놔. 왜 그러냐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일단은 특정 집단에서만 공유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 다음 B하고 AC로 묶었는데 AC가 같이 묶였다. 그러니까 일단은 B는 전체 문화에 해당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저항하거나 대립을 한대. 그러니까 일단은 C가 따로 묶였지. 그러니까 C는 어떠냐면 반문화이면서 하위 문화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니네가 구분해야 된다. 하위 문화만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반문화에 해당되는 거 하위 문화면서 반문화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아마 요 예문 갖고 선생님이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A, B, C가 뭔지를 구분해놔.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보자. 4번 문제. 자, 대중매체 문제. 이게 5년 전부터는 수능이 안 나오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넣었더라고. 그래갖고 일단 A에 해당되는 건 뉴미디어, B는 인쇄매체, C는 음성매체야. 왜냐면 얘들아, 여기 청각에 해당되는 게 들어갔지. 청각은 아까 음성이잖아. 맞지 않니? 얘들아, 시청각은 보고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하고 뉴미디어다. 알았지? 양방향성이 있어. 뉴미디어만 양방향성이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보자. A는 텔레비전이고 B는 뉴미디어고 C는 종이신문에 해당돼. 그럼 이거 갖고 얘기하면 우리 답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자, 여기 중간에 청각 동그라미쳐. 양방향. 그래서 일단은 A는 인터넷, TV, 종이신문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시청각 동그라미쳐. 시청각. 보고 듣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요 문제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요건 확인해. 그래서 시각과 시청각의 차이를 확인하면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 자, 뒤쪽에 6번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중매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울 거야. 그러니까 뭐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뭐 상품화,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뭐 획일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니네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건 이거다. 대중매체의 특징 있지, 네 가지. 그건 확인해야 돼. 시각인지 청각인지 시청각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방향인지 쌍방향인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가 뚜렷하다 모호하다 있지. 그 표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까지 하면 8강하고 9강까지 정리가 된다. 알았지? 자, 얘들아, 82페이지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할게. 일단은 변동 요인은 내재랑 외재로 나눠진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발명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바퀴다. 그 다음에 발견에 해당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걸 찾아내는 거. 알았지? 그래서 페니실린 이런 것도 있지만 얘들아, 옆에다 하나 적어놔.
전기랑 어떠냐? 불도 해당돼.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봐봐. 직접 간접 자극이 있지. 근데 여기에 자극 전파에다가 별표를 쳐놔. 요거 아이디어. 얘들아, 아이디어는 제발 확인해. 얘는 내부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알았지? 외부의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얻은 거는 그냥 발명일 뿐인 거야. 알았지? 야,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자, 시험 문제 만들 때 맨날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 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내재 외재 나누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내재 외재. 자, 일단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내재는 뭐에 해당될까? 발명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그럼 외재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될까? 외재. 외재는 자극 전파야. 요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단 아마 이 5가지 구분하는 거는 시험 예문으로 나올 거니까 니네가 좀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자, 강제는 그치, 복구운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게 강제야. 자, 그 다음에 자발적인 거는 자,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 버리고 다른 나라 문화 따라가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접변의 결과는 공존동화 융합인데 얘들아, 얘네 셋의 공통점 적어놔. 얘네 셋의 공통점은 외재적이다. 외재적. 야, 그러면 이 중에서 정체성이 있는 건 뭘까? 셋 중에 정체성이 있는 거 공존하고 융합이야. 알았지? 공존 융합이다. 동화는 없어. 알았지? 야, 그러면 공존하고 융합을 구분할 때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걸 찾으면 돼. 뭐가 있을까? 융합이지. 그치?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확인해. 내재, 외재, 내재, 외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예문은 얘들아, 요 예문은 전부 다 한번 별표 좀 쳐놔. 알았지? 공존은 병존과 같은 말이야. 한의원과 서영식 병원이 함께 있는 거. 알았지? 동화는 한쪽이 없어진 거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자극전파에 해당되는 거, 이도 얻은 거. 그 다음에 간접은 어떠냐, 문익점이 어떠냐면 모카시 재배한. 이거 직접 전파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게 해당되는 거, 나머지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이거 왜 간접으로 되어 있지? 이거 잘못됐는데? 직접이다. 문익점이 갖고 온 거. 알았지? 학교 프린트물이 아마 잘못 들어가 있었을 거야. 직접 전파야. 직접 전파.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나머지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볼게. 뒤쪽에 해당되는 거. 자, 아까 문화지체에 대한 개념은 얘기했다. 그러면 반대말만 적어놔. 문화지체 반대말 아까 뭐였니? 기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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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대응 과정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XO, XOO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아노미, 리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의 내용은 그게 내용이 그렇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야. 좀 부실하긴 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마 뒤쪽에 첨부자를 넣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번 보자. 발견과 발명 나왔지? 자, 그럼 가에 대한 예문은 뭐가 될까? 발명이야. 나와 관련된 거는 발견이지. 석탄을 찾아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직접 간접 자극. 자,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 근데 니네가 이거는 좀 기억해. 자극 전파는 간접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직접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알았지?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무조건 자극 전파 고르면 안 돼. 알았지? 야, 그럼 아래쪽에 예문 확인해. 뭐가 있냐면 거기 체로키라고 하는 단어만 확인해. 체로키. 왜냐하면 자극전파의 교과서 예문으로 나온 거는 이두 문자랑 체로키 문자 2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 다음 아래쪽은 강제 자발이다. 강제 자발. 자,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동화, 병존, 융합이야. 병존과 공존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마 시험 문제 낼 자료는 얘야. 아래쪽 요 자료 확인해. 자, 일단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결과는 B만 나타났어. 하나 어떠니? 없어졌지. 이거 동화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나를 봐. A, B인데 둘 다 나타나. 병존이지? 야, 그러면 A 더하기 B인데 C가 새로운 게 나타났으니까 융합이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 해당되는 자료 2가지는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동화와 달리 병존 융합의 경우는 정체성이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동화 병존과 달리 융합의 경우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요 자료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기술지체, 문화지체. 그 다음에 아노미.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도 같이 별표를 하나 쳐놔. 알았지? 얘는 문화지체다. 문화지체. 얘들아, 기술지체에 대한 개념도 여기다 같이 확인해. 기술이 느린 거니까. 그 다음에 가치관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아노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뒤쪽에 아마 문제를 갖고 학교 선생님이 낼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 5번까지 빈칸에 해당되는 걸 니네가 한번 채워 넣어봐. 알았지? 그리고 86페이지까지 하고 다른 애들은 그 다음 거 이어서 가면 돼. 자, 얘들아, 이거 같이 한번 보자. 여기 문제에서 아마 1번 자료는 조금 활용을 할 것 같아. 얘들아,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내재란 표현이 나왔어. 알았지? 내재. 그러니까 일단은 내재에 해당되는 건 발명 아닌 발견이잖아. 근데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A는 발명에 해당되고 B는 발견에 해당돼.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매개체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C는 간접이고 그럼 D는 직접에 해당되겠지. 그치? 얘들아, 요 자료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거를 내재를 외재로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어려운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자료도 확인해. 내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중간에 한번 봐봐. B와 C는 어떠냐면 타문화의 접촉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B와 C는 외재야. 자, A, D는 내재야. 야,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창조. 새로운 걸 창조하는 내재, 외재 뭐가 있었니? 새로운 걸 창조하는 내재는 발명이었고 외재는 자극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로 A, B, C, D가 구분이 된다. 알았지? 그래갖고 해당되는 거. 광물을 발견했지. 그 다음에 금속 그릇을 발명했지. 그 다음에 상인들에 의해 직접 전파됐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자극 전파. 그러니까 요 예문 만들기 되게 좋아.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 B, C랑 A, D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문제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 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직접 전파. 사람들이 갔잖아. 그 다음에 병존 융합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예문 하나 더 확인해. 자, 그래서 요쪽에 해당되는 예문에 해당되는 거. 자, 요것도 별표를 좀 쳐놔. 집에 가서 예문 한 번만 더 확인해. 알았지? 정체성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운 카레 요리가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융합이야. 그 다음에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동화지. 나머지 하나니까 어때? 병존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동화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자, 쿠바를 정복했대. 그러니까 뭐가 될까? 강제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건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으니까 융합에 해당되겠지.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봐. 알았지? 그래서 가는 매개체가 나왔어. 매개체. 간접이야. 나는 직접.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에 해당되는 거 갖고 우리 확인하면 4번 문제에 대한 자료도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 이 4번 자료 갖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더 볼게. 자, 여기에서는 T 플러스 1기에는 A랑 B 민족은 병존이 나타났지. 그렇지? 둘 다 있잖아. 자, 그 다음 T 플러스 2기는 자, B 민족과 달리 A 민족에서는 융합이 나타났지.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졌잖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예문에 대한 것도 집에 가서 한 번은 더 확인해.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 5번 문제. 자, 이거는 문화지체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문화지체에 대한 예문은 아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물질하고 비물질의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얘네가 사회 불평등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87부터 89페이지까지 한번 해봐. 자, 얘들아, 사회 불평등 현상 하나만 얘기해보자.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는 이거야.
희소성에 있는 자원이 차등 분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나름대로 살면서 사회는 불평등하다는 거 느꼈잖아. 왜냐 어떤 사람은 돈을 이만큼 벌지, 어떤 사람은 돈을 이만큼 벌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애들은 진짜 나는 열심히 꾸미고 나갔는데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 근데 잘생긴 애들은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도 인기가 많잖아. 그걸 보면 세상은 어떠니? 불평등하지. 맞잖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 아니야, 은준아. 알았지? 애들이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우리 겸이가 씩 웃었다. 알았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왜 씩 웃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괜히 뻘쭘해졌잖아. 알았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당되는 거. 경제, 정치. 이런 게 되겠지. 얘들아, 중간에 보면 여기 기능 갈등론 여기에다가 하나 동그라미 쳐놔. 알았지? 야, 그래서 요거야. 합의라고 하는 단어 확인해. 구성원들의 합의.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거지.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어떠냐면 직업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직업이 있고 덜 중요한 직업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돈을 요만큼 주는 거야. 덜 중요한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만큼 주는 거지.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개인의 성취 동기가 자극해. 왜 그러냐면 너도 돈을 요만큼 벌려면 기능을 요만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름대로 너도 노력을 해서 그 정도의 기능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한 걸 확인하면 돼. 자,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그럼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확인해. 차이가 없다는 갈등. 그 다음에 갈등 기능. 됐지?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그 다음 페이지. 얘들아,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 귀속지라는 말이 나와. 전통사회. 조선시대는 실제로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폐쇄적이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일반적으로 양반들은 계속 양반이 된다 그랬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양반의 비율은 7%야. 알았지? 야, 그러면 노비랑 농민의 비율은 얼마나 그랬니? 거의 60% 70%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 폐쇄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자, 근데 근대 사회에는 성취야. 개방적이지. 그래서 얘들아, 중간에 이 이론에 대한 거는 별표를 쳐놔. 계층 계급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얘들아, 얘네들의 공통점을 좀 적어놔.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거야. 경제적인 거 갖고 나눈 거야. 경제적. 계급은 경제만. 자, 계층은 어떠니? 정치, 경제, 사회야. 근데 공통점은 일단 경제다. 알았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일원론이란 단어 동그라미 쳐. 일원론. 그 다음에 불연속적이다. 이분법. 이런 것들. 자, 근데 계층 이론에 대한 건 어떠냐면 다원론이야. 다원론. 그래서 연속적이지. 서열화됐지. 지휘불일치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낼 자료는 요 자료야. 여기다가 별표 쳐놔. 이거 고3 문제, 요즘은 수능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알았지? 근데 내신 문제 학교 선생님 낼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계급 계층이야. 그러면 옆에다가 적어. 여기에서 지위가 불일치된 사람 2명을 골라. 이거 적어봐. 누가 있니? 병하고 정이야. 알았지? 맞잖아.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을은 다 상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재산 옆에다 적어. 얘는 경제. 위신 옆에다 적어. 사회. 마지막에 권력 옆에다 적어. 정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 이 자료 갖고 갑을병정 물을 새롭게 넣은 다음에 문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한번 더 해놔.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계층, 계급, 계층.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점 경제라고. 맞지? 공통점.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자. 그래서 나. 그 다음에 가는 우리 계급. 나는 계층이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기능론은 여기다 확인해. 여기다 별표 쳐놔. 자, 어떤 학생 저번에 한번 질문했는데 우리 기능론에서는 차등 분배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과에서 왜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해. 의대를 가면 능력을 요만큼 얻게 돼. 그러니까 돈을 요만큼 받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냐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우리 자극을 하면서 보다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해. 불가피한 현상 2다. 알았지? 자, 갈등론의 입장 확인해. 얘는 보편이면서 불가피한 거야. 자, 갈등도 보편적이라고는 얘기하는 거다.
근데 불가피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확인해. 기능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갈등은 불가피한 건 아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자료 하나 봐봐. 갑은 기능, 갈등, 그 다음에 을은 기능이지.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좀 쳐놔. 특정 집단에 의해 결정된 거.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뒤쪽에 해당되는 자료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자, 그래서 여기 쪽에 해당되는 자료 하나만 더 보면, 자, 얘는 기능이다. 개인의 소득과 능력은 플러스 관계에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차등분배가 있고 균등분배가 있다. 기능론에서는 균등분배 반대하는 거다. 왜냐하면 야, 누구나 다 똑같이 돈을 줘. 야,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 아니야, 북한은 균등분배야. 야, 그러면 8시간 일한 새끼나 2시간 일한 새끼 똑같이 돈을 줘. 그럼 나중에 되면 준우 넌 몇 시간 일할래? 1시간 일하겠지. 맞잖아. 야, 8시간 일한 새끼나 2시간 일한 새끼 똑같이 돈을 주면 나는 한 1시간 30분 일하다가 아니면 이제 놀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성은 낮아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료 하나 더 볼게. 여기다가 별표 좀 쳐놔. 요거 요 자료. 자, 일단은 부모님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갈등이야. 걔네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 기능의 입장인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확인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요 자료까지 같이 별표 쳐놔. 요거 들어가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기능인지 갈등인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 자료 낼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균등분배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놔. 균등분배 보이지? 그게 포인트야. 차등분배, 균등분배.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차등분배를 얘기하지만 우리 균등분배 또 반대하잖아. 알았지?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가가 기능이라고 하면 사회 기여도, 그 다음에 기능이면 인재충원, 요 표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자료는 집에 가서 요거 들어갈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관련된 걸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능론의 관점이야. 그러면 해당되는 게 인재충원의 기회가 많다고 하는 거는 기능은 어떠냐면 이거지. 각각의 기능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에 해당되는 기능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다도 쉽게 충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재에 대해서 어떠냐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는 게 인재충원의 기회란 표현하고 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내용에 대한 거 됐고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안 보이는데 아까 뭐 어디 요거. 되게 기능, 갈등. 그 다음에 기능. 예,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요거에 해당되는 거. 노력이 중요하다. 기능이지. 자, 특정 집단의 합의. 갈등이야. 그 다음에 가정 배경이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 갈등이야. 그 다음 보편적 불가피하다. 기능이지. 자, 개인의 귀속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갈등이지. 그렇지? 야, 근데 갈등의 입장에서는 막 이거 얘기하지. 집이 잘 살면 애들도 잘 살아갖고 그거의 직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근데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알았지? 내가 선생님 대치동에 수업하다 보면 이런 애 많이 봤어. 엄마 아빠가 정말 엘리트야. 근데 그 자식은 둘 중에 하나야. 엄마 아빠처럼 서울대를 가갖고 그 해당되는 직업을 갖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완전히 엇나간 애들. 왜냐, 엄마 아빠가 너무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막 강요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중간에 공부를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그런 애를 봤어. 엄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형도 서울대야.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강조하니까 그 애도 어떠냐면 되게 잘하는 애였거든? 근데 고대인가 연대를 갔는데도 엄마 아빠가 되게 싫어했어. 그러니까 걔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은근히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가는 갈등이야. 나는 기능이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표시해놔. 양립할 수 없다란 단어. 요거.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는 기능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한번 보고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뒤쪽에 92페이지부터 자 95페이지까지 한번 해봐. 알았지? 92부터 95.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하자.
자, 일단은 여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자료가 있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얘기하면 얘는 계급이고 그 다음 계층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로 계급 이론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 무조건 경제다. 알았지? 그러니까 계층 이론에 대한 건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계급에 해당되겠지. 계층, 계급 구분하는 거는 우리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됐고 뒤쪽에 해당되는 거. 자, 요거는 지금 A, B에 해당되는 게 예인지 아니온지에 따라 단어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요 예문 있지? 요거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그래갖고 일단은 기억에 해당되는 게 얘가 돼. 알았지? 야, 위신이나 권력 이런 걸로 얘기하면 A는 계층에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럼 B는 계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예가 아니요 예에 따라 각각의 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 가서 이 예문을 한 번만 읽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연속적이고 서열화됐대. 근데 B는 얘라 그랬지.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계층에 해당되고 A는 계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가와 관련된 거는 얘네들의 공통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얘가 해당되는 거 들어가는 거. 저거나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수특지문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희소가치 배분하고도 관련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경제는 돈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걸 또 희소가치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예문도 확인해. 얘들아, 지금 얘는 A론과 구분된 B론의 입장이야. 알았지? 근데 얘는 어떠냐면 다 X야. 왜냐면 지금 계층과 계급의 공통점은 어떠냐? 다 경제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요 예문에 해당되는 거는 2번은 X가 돼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지금 얘가 2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오른답. 얘도 오른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예문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별표를 꼭 쳐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예전에 EBS 문제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야. 내가 알기로 이게 2019년도 EBS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예문은 아마 좀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요인은 계층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얘네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는 거, 하나에 해당되는 특징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둘 다 해당되는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리을 지문에다 별표 쳐. 그래서 갑이 작성한 내용에 부과된 점수는 0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뒤쪽에 해당되는 거. 자, 5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주관적 계층하고 실제 계층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 하층이 있다. 그래갖고 하층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본인이 하야 진짜. 그러면 너의 계층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진짜 하는 하라고 얘기할까? 중이라고 대답할까? 중이라고 대답해. 알았지? 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이게 실제 계층하고 주관적 계층 분명히 다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한 거. 선생님이 상인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지네들은 또 낮춰서 얘기하는 게 있어. 알았지? 정말 상이야. 근데도 상중하 중에 몰고 가니 그러면 선생님이 저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계층하고 주관적 계층은 다른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6번에 해당되는 거 보자. 얘들아, 차별적인 보상을 확인해. 기능이야. 그래서 기능과 관련된 내용 고른 거니까 이 지문 한번 확인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예문 확인해. 자, 갑은 기능이지. 을은 어떻게 될까? 갈등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 입장에 대한 건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또 하나. 중요한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기능이지. 을은 갈등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예문에 해당되는 거. 자, 8번에 해당되는 자료는 요거는 다 별표를 좀 쳐놓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어. 하층 자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다. 알았지? 그러면 노력에 따라서 어떠냐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기능이야. 알았지?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야,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애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치동에 수업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어.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떠냐면
엄마 아빠가 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다고 무조건 올 1등급 아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수학 학원 한두 개만 다니고 인강만 하더라도 올 1등급 나온 애들 많어. 알았지?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엄마한테 고3 돼갖고 엄마가 이거 안 해줘서 성적이 안 나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내용에 대한 거 됐고 뒤쪽에 해당되는 거 요거 하나만 정리하자. 그래서 중간에 사회이동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계층이동 관련된 거는 96하고 97페이지만 일단 해놔. 알았지? 96하고 97페이지. 야 준호 어디 갔다 왔길래 늦었어? 화장실이요. 아 그래? 알았어. 화장실은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사회이동에 정의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 중간에 기준에다가 별표를 좀 쳐놔. 알았지? 그러니까 원래 수능 문제는 안 나오지만 내신 문제 학교 선생님이 기준을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방향 갖고 얘기하는 거는 수평 수직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동 범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세대 내이동하고 세대 간이동이 있어. 세대 내이동은 나를 보는 거야. 알았지? 20살에 나는 가난했어. 근데 50에 나는 부자가 된 거. 알았지? 세대 간이동은 뭘까? 엄마랑 나를 보는 거지. 그치? 야, 그 다음에 사회인동의 원인은 개인화 구조다. 알았지? 야,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계층 구조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피라미드 계층 구조에 해당되는 거 확인해. 자, 얘는, 자, 옆에다 적어놔. 불안정하다. 불안정해. 불안정. 자,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알았지? 피라미드 하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계층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은 좀 안정적이지. 다이아몬드 계층 옆에다 적어놔. 얘는 안정적이다. 안정.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 그렇지?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들어가 있진 않는데 모래시계형 옆에 하나만 더 적어놔. 모래시계. 모래시계. 모래시계형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알았지? 양극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폐쇄랑 개방적 이런 게 있어. 자, 그럼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수직, 수평, 세대간, 그 다음에 구조적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도 좀 애매한 내용이 좀 있긴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자, 폐쇄적인 거는 귀속, 그 다음에 개방은 성취. 그 다음에 중간에 해당되는 거 봐봐. 자, 피라미드랑 다이아몬드의 특징 적어놨지? 구성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래시계는 양극화. 양극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타원형에는 봐봐. 정보사회의 낙관적인 모습과 조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 있지? 요 예문은 전체를 좀 확인해.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 예문 갖고 늘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평사원에서 사장이 된 건 상승이다. 사장에서 실업자가 된 건 하강이지. 그 다음에 이동 원인. 그 다음에 범위에 따라 나눠지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요거야. 요거. 갑은 자유미되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예문 있지. 요걸 확인하는 거야. 요 예문. 요 예문. 자, 그래서 여기 됐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먼저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우리 저번 주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을 텐데 일단 부모 상층에 해당되는 거 20이야. 중층은 얼마니? 30이지. 하층은 50이지. 그러니까 부모 계층 구조는 뭐가 될까? 피라미드에 해당된다. 야, 그럼 자녀 계층에 해당되는 거는 20, 50, 30이야. 뭐가 많니? 중층이 많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지. 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확인해봐. 대각선에 해당되는 10, 그 다음에 18, 21. 이거는 대물림 된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대각선 위에 해당되는 2하고 8하고 그 다음 27은 뭐가 될까? 상승이 하강이야. 상승이동. 자, 그 다음에 5, 5, 4. 이거는 하강이동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하면 해당되는 거 확인해. 상승이동 37. 그 다음 하강은 14야.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일치에 해당되는 거랑 불일치를 한번 확인해. 일치에 해당되는 건 대각선이 일치야. 알았지? 그 나머지는 불일치에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비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 대비.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 그랬다. 알았지? 그래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상층의 값은 20분의 10이야. 알았지? 얘들아, 20분의 10이다. 자, 그 다음에 중층에 해당되는 값 한번 확인해. 30분의 18. 됐지? 자, 그 다음에 하층에 해당되는 거는 50분의 21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42%에 해당되겠지? 야, 그 다음 또 하나 확인해. 잔여계층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요거. 기준값은 잔여다. 그러면 얘에 관련된 값은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20분의 10, 그 다음에 50분의 18, 그 다음에 30분의 2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갖고 일단은 부모계층인지 자녀계층인지에 대한 거는 니네가 확인을 해야 돼. 이 값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이거 갖고 자료 얘기하면 피라미드, 그 다음 4배, 그 다음에 하층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거 중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와. 근데 1번에 해당되는 거 이 세 가지 예문은 조금 확인해. 요거는 수능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 예시문 갖고 학교 선생님이 낼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주로 피라미드, 그 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 계층은 주로 산업사에 등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요거 동그라미 쳐. 하층이 가장 높고 중층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는 걸로 A, B, C를 또 판별하면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한번 보고 요거 계산하는 것만 선생님 좀 해줄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계층 비율 구할 때 옆에다가 조금 적어놔. 알았지? 자, 계층 비율. 자, 계층 비율 구할 때는 첫 번째는 이거야. 상중하의 합은 얼마니? 상중하의 합은 100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놔. 그 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나와. 상 더하기 중분의 하의값, 얘가 4분의 1일 때 어떻게 구하는지 요것만 기억해. 야,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일단은 상중하의 합은 얼마니? 상중하의 합은 얘는 100이잖아. 야, 그러면 얘가 4야. 그럼 얘는 1이지. 둘 다 하면 얼마야? 5잖아. 그럼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될까? 20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는 20에 해당된다. 그럼 얘는 80이고. 그러니까 상중하의 합은 100이라는 걸 갖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예문 나와 있는 거 갖고 하나만 얘기하잖아. 얘들아, 지금 자, 우리 전체 인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맞잖아. 그거분의 A 더하기 B의 값이잖아. 알았지? 지금 그게 얼마래? 5분의 2라고 나왔잖아. 그럼 얘를 100으로 만들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100이 되면 위에 거는 40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A, B, C, A, B가 40이니까 C는 얼마가 될까? 60에 해당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 얘를 갖고 또 얘기하면 얘가 100이면 얘는 또 70이 되니까 우리 A 값은 또 30에 해당되겠지. 그래갖고 얘를 고르면 A, C는 60, 그 다음에 A는 30, 그 다음 B는 1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A, B, C 합은 10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거 비율값으로 맞춰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은 다이아몬드, 얘는 모래시계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자, 요것도 역시 똑같아. 계산하는 방식. 자, 그래서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9분의 1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얘를 100으로 만들려면 얘가 90이 되고 얘가 1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중 더하기 하가 90이니까 하분의 중의 값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되려면 60분의 30이 돼야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니네가 이제 계산할 때 상중하의 값은 10 아니면 100으로 맞춰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 비율값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이 비율값은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어. 그래서 요것만 동그라미 쳐. 자, 기준값이 부모다. 그러면 이걸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만들면 확인해. 자, 10, 30, 60이야. 그 다음에 25, 50, 25가 됐지. 야, 근데 니네가 한번 봐봐. 자, 부모계층 대비 40%야. 야, 그러니까 여기에 10에 40%니까 얘는 4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또 확인해. 30에 60%니까 얘는 18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30에 어떤 60에 30%니까 얘가 18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에 하나 확인해. 이게 자녀 계층 대비면 또 값이 달라지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한번 봐봐.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상 더하기 중값, 그 다음 중 더하기 합값이야. 그러면 그 값으로 상중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오른쪽에 표 나온 것을 우리 확인해 갖고 우리 문제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내가 선생님이 이거 유찬이 프린트물로 했는데 유찬이가 계산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요걸로 한 번 더 확인하면 돼.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파일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카톡 주면 내가 바로 그거는 줄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하나만 더 넘어가 보자. 4번 문제, 그 다음 문제. 자,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쳐. 부모 세대 계층 구조 피라미드라고 나왔어. 알았지? 야, 그 다음에 A가 10이야. 그 다음에 B는 30이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값은 뭐가 될까? 60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적어놔봐. A, B, C는 상중하야. 알았지? 그러니까 10, 30, 60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 아래 거. 자, 그래서 아마 학교는 쌤이 낸다고 하면 요 문제 갖고 내지 않을까 싶어. 여기다 별표 쳐.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다. 자, 중간에 A, B, C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니네가 옆에다가 표시만 해봐. C에서 어떠냐면 A로의 이동은 하강이야. 자, 그 다음에 B로의 이동은 상승이다. 그러니까 우리 C는 중이 되고 B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하가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그걸 맞춰갖고 표를 오른쪽에 완성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니네가 옆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봐. 뭐가 있냐면 상상값, 중중값, 하값을 먼저 적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표가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상상값, 중중값, 하값.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을국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똑같아. 상상값, 중중값, 하값을 먼저 적으면 2, 1, 3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완성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하는 거는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만 더 계산해.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아마 숫자만 바꿔서 얘기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됐고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더 넘어가자. 자, 그래서 지금 102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자, 중간에 자 106페이지까지 한번 해봐. 102부터 106. 자,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있어. 알았지? 그러면 일단은 성립 가능성에 대한 거는 뭐 집합적인 정체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들아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놔.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야. 알았지? 얘는 차별받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 장애인들, 탈북자, 알았지? 아니면 성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XO, XX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게. 성불평등에 대한 거는 요거는 그냥 가부장제인데 옛날에는 수능 문제에서 성불평등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요즘 안 나온다. 그래갖고 혹시나 내년에 사회문화 공부할 때 남녀 불평등,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차 이런 문제 있으면 제껴. 수능 문제 안 나올 거야. 알았지?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내년 수능 얘기하는 거야. 예.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XO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넘어가 보자. 그래서 빈곤 문제에 해당되는 걸 보면 얘들아 지금 절대랑 상대가 있어. 그래서 확인해.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야.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거는 확인해.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다. 알았지? 야, 그럼 니네가 얘네들의 공통점을 적어놔.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 둘 다 객관적 기준이 있어. 알았지? 둘 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 자,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 또 하나 얘기하면 둘 다 선진국에서 나타나.
알았지? 이건 내가 수업할 때도 한번 정리 한번 해줬다. 그래갖고 일단은 절대랑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거. 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적어놔. 전체 빈곤율은 절대포로 상대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알았지? 얘는 절대포로 상대가 되는 게 아니야. 얘는 서로 간에 포함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빈곤율은 절대포로 상대가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상상절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보니까 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면 일단은 절상, 중위소득 이렇게 나왔거든? 야,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니네가 같이 한번 볼게. 지금 여기서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야. 자, 중위소득이 얼마가 될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면 A, B, C, D부터 K까지냐?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일렬로 딱 내세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얘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얼마야? 6천이지? 그치? 야, 그럼 중위소득의 50%니까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천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야. 그거의 50%가 상대적 빈곤을 결정하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아래쪽에 소득분포. 야,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놔.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건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일반적인 소득분포, 아니면 평균적인 소득분포, 아니면 전반적인 소득분포. 최근에 문제 나온 거는 통상적인 단어가 들어갔어. 알았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상대적 빈곤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얘는 수적인 게 아니지. 차별받는 존재. 내가 이거 빈칸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쉬운 내용이라 내가 그냥 넣을 수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B. 야,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 좀 해놔.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이건 주관적 빈곤이다. 주관적 빈곤이야. 주관적 빈곤. 자, 그래서 뒤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얘들아, A는 절대야. 그 다음 B는 상대다. 이거 갖고 내용 구분하면 돼. 야, 그래 선생님이 자료 문제 중에서 내가 2번 문제가 학교 선생님이 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할게. 중간에 보면 갑국과 을국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0%래. 얘들아,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일단 한번 보는 거야. 자, 우리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갑국과 을국의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은 어디니 지금 다? 2야, 2. 알았지? 야, 그래서 니네가 한번 적어놔봐. 자, 일단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게 지금 자 60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럼 중위소득의 40%에 해당되는 거니까 얼마니? 최저생계비는 24야. 얘들아, 요거 적어놔. 갑국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최저생계비가 24다. 알았지? 야, 그러면 갑국의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중위소득의 50%는 3천이지. 그치? 이거 기억해야 돼. 왜냐면 지금 갑국의 2가 지금 60이잖아. 그러면 그걸 50%니까 중위소득 50%는 30이야. 자, 그러면 을국 것도 한번 확인해. 자, 을국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0%래. 자, 그러면 을국의 중위소득은 일단 얼마니? 50이지. 맞잖아. 야, 그러면 이거의 40%니까 우리 해당되는 을국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야? 20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을국의 중위소득의 50%는 얼마야? 25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말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면 옆에다 적어놔봐. 자,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절대랑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되는 거는 A, B 두 가구다. 알았지? 왜냐하면 갑국에서 니네가 한번 딱 보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야. 자,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게 얘잖아. 알았지? 봐봐. 절대적 빈곤 24였잖아. 야, 그러면 그거 미만에 해당되는 거니까 A, B에 해당되는 거다. 알았지? 야, 그럼 갑국의 중위소득의 50% 3천이었지? 야, 그러면 3천 아래에 있는 거니까 가구수는 어떠니? A, B, C에 해당되는 거다. A, B, C. 야, 그럼 공통적인 가구는 뭐야? A, B야. 이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자, 니은지문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지문에 해당되는 거 봐봐. 월 생계비 지출액이 나왔어.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10이랑 그 다음에 얘는 8을 줘. 그 다음에 얘는 10을 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하면 20이잖아. 얘네 10이잖아. 그러니까 몇 배야? 2배 차이지. 그치? 그래갖고 니네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없는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낼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그래갖고 선생님이 옆에다가 아까 적어놓은 대로 요것만 좀 확인하면 돼. 자, 각국의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의 40%라 때문에 24야. 각국의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거는 50%니까 30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을국에 해당되는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 40%니까 20이고 얘는 25가 되는 거야. 그거 갖고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숫자 값을 갖고 나머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문제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더. 나머지는 3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얘들아 과반수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틀렸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성임금 근로자 보면 전문대 졸업이 15.6 그 다음 15.6 21.5잖아. 그러니까 반을 넘지 않지.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는 건 아니야.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거 니은 지문에다 별표 쳐. 니은. 얘들아 지금 요거 비율값만 나왔다. 맞잖아. 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수 있니 없니?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2배다 50% 차이다 그럼 비교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비율만 나왔잖아. 얘들아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해당되는 인구수가 높은 거 아니야 절대. 알았지? 왜냐면 농촌의 노인인구 50%야 야 도시의 노인인구 5%야 야 그런다고 농촌의 노인인구가 많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전체 인구를 알아야 돼. 알았지? 비율만 나와서는 인구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갖고 남녀 불평등에 대한 거는 요 문제 하나만 넣은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근데 내가 봤을 때 23강의 문제는 요거다. 2번 문제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계산을 한 번 더 해봐야 돼.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 최저 생계비랑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그거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수만 구할 줄 알면 돼. 알았지? 내가 이 문제 왜 강조하냐면 이게 원래 EBS에 작년에랑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 이걸 냈어. 옛날 EBS 문제, 그 다음 최근 EBS 문제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습 좀 해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뒤쪽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 사회복지를 하자. 그래서 109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자, 112페이지까지 해놔. 113페이지까지. 자, 113페이지다. 113페이지.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중간에 뭐 자선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다 이런 건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 중간에 사회복지 유형 있지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놔야 돼. 이 중에서 어떠냐면 일단은 각각의 특징 종류를 기억해야 된다. 종류. 알았지? 종류.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있다. 특징을 보면 이거 두 가지만 확인해. 종류랑 특징. 그래서 의무가입. 그 다음에 금전적. 그 다음에 사후처방, 사전예방. 요것만 좀 비교하면 된다. 야,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을 적어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니? 금전적에다가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가 나타나는 거야. 야,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는 둘 중에 어딜까? 공공부조지. 그치? 그것만.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순서는 조금 별표를 좀 쳐놔. 순서 자선적이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빈곤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다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중에서 보편과 선별에 대한 특징 구분할 때 나라만 확인해. 영국과 미국. 알았지?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는 거야. 선별은 어떠냐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전 국민 상대로 뭐 10만 원씩 준 게 있잖아. 그게 보편이야. 근데 나는 참고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봐봐. 그 10만 원, 20만 원은 니네들은 다 없어도 돼. 아니면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없어도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많어.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 1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게 더 낫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결국은 그 돈 10만 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그냥 쑥쑥 다 썼어.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도 필요 없거든.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 알았지? 물론 선생님 2차도 받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어찌됐든 이제 보편하고 선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XO, XO. 중간 표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 그 다음.
자, 그 다음 거 여기에 보면 초기 자본주의는 사후처방, 현대복지는 사전예방. 사전예방.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특징을 확인해. 사전예방, 사후처방, 강제가입, 상호부조, 소득재분배. 자, 얘들아, 여기 종류는 별표를 좀 쳐놔. 요거 원래 이 종류 이렇게 넣지 않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야. 알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면 엄마 아빠 일 나갔을 때 우리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제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기초연금까지. 자, 그럼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갑은 고용보험, 나는 기초연금. 자, 그래서 중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다시 한번 확인해. 자, A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인데 이 자료에다가 별표를 좀 쳐놔. A는 수익자의 경제력과 음해관계에 해당된다. 알았지? 사회보험은 이거야. 돈 많이 벌면 많이 내. 알았지? 근데 우리 공공부조는 그런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재분배. A, B 적용. 그치? 자,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 자, 우리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준우 얼마 버니? 한 달에 270 벌지? 근데 공무원 연금하고 다 내면 어때? 또이또이야. 야, 그럼 몸이 아파 무지 상태에 있는 은준이 한번 봐봐. 자, 생계급여 얼마 받아? 47만 원 받지? 그리고 47만 원 다 쓰면 돈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치? 그러면 이제 준우한테 돈을 빌려서 얻어먹는 거야. 알았지? 어찌됐든. 자, 그러면 갑은 상호부조. 그 다음에 을, 갑.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선생님이 내가 요거를 하나 좀 강조하려고 한 거야. 왜냐면 요 문제 학교 선생님 중간에 뜬금없이 넣었더라고. 그래갖고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놔. 얘들아,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니네가 요거는 조금 한번 좀 확인해봐. 지금 여기에 순서가 어떠냐면 돈 순서가 아니야. 지금 얘가 800이고 1200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금액값이 다 다르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 풀 때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순서로 니네가 다시 표시해야 돼. 알았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A에 해당되는 거는 800, 그 다음에 G, H, 그 다음 요런 순서대로 일단은 확인해야 된다. 그래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는 800, G는 1000, 그 다음 B는 1200, H는 2400, E는 3000, 그 다음에 F는 3600, 그 다음에 C는 4800, D는 7200, I는 800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중위소득값은 얘들아 3000이야. 얘들아, 여기 중위소득값은 2에 해당되는 3000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3000의 절반은 얼마가 될까? 1500이야. 알았지? 1500이다. 그러니까 1500이 어떠냐면 상대적 빈곤을 결정하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여기에 최저 생계비는 얼마라고 나왔니? 1200달러라고 나왔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자료 볼 때 선생님도 문제 보면서 조금 애매했어. 왜냐면 여기 숫자 값을 보면 800, 1200, 4800, 7200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거를 숫자 값의 형태로 다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자, 상대적하고 절대적을 비교하면 상대적 가구는 A랑 G하고 B가 되는 거야. 알았지? 절대는 H가 된다.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이 요 문제를 갖고 낼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H에 해당되는 애들은 1200, B는 500 이렇게 받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요 문제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다. 알았지? 순서대로 일단은 요게 금액 순서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다시 금액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집어내야 돼. 그게 3000이야. 알았지? 그러면 그 3000의 50%니까 1500에 해당되는 게 중위소득의 50% 상대적 빈곤이다.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서비스 민간. 그 다음에 아래쪽 한번 확인해. 자,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문제 딱 6개 빈칸만 하고 선생님이 끝내줄게.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1번부터 어디냐면 6번까지 빈칸만 해. 근데 의무 관련 강제 관련 똑같은.
자 얘들아 요것만 하고 선생님 마무리 한번 지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건 건강보험이니까 A는 기억에 해당되는 건 사회보험이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니까 공공부조다. 얘들아 각각의 종류는 좀 기억해놔. 왜냐하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서비스의 종류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될까? 사회보험이지. 그렇지. 얘들아 사회보험은 납부자하고 수혜자가 일치한다. 알았지? 근데 공공부조는 일치하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얘 뭐가 될까? 가는 사회보험이지. 그치?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아빠가 만약 실업자가 됐어. 야 그럼 아빠가 1년 동안 돈을 못 벌어오면 어떻게 될까? 집이 망해요. 아, 그래 완전히 망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싸우겠지. 맞잖아. 그럼 엄마 아빠 싸우면 이제 엄마 나가고 그걸 본 니네들도 나가겠지. 그럼 아빠도 나가겠지. 그러면 가족은 해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1년 동안 실업자가 되잖아. 그럼 아빠가 만약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 그럼 1년 동안 5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게 실업수당이야. 그럼 1년 동안 그 돈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지. 맞잖아.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 아니면 이 500만 원 벌던 사람이 250만 받아도 그 집은 유지가 되잖아. 이게 고용보험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어. 딱 2달 만에 직장을 잡을 수 있어도 1년 동안 노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 왜냐면 봐봐 직장 가서 돈 버나 어쩌면 공짜로 돈 나오나 이러면서 어쩌면 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이 실업 중에 해당되는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거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공공부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 보자. 자 얘는 연금공단에서 주는 거니까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문상으로 확인해. 그래서 요 예문은 니네가 별표를 좀 쳐놔. 금전 비금전 갖고 구분하는 거. 자 금전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A는 사회 서비스다. 알았지? 야 그러면 가질문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수능 문제 형태랑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 자료 갖고 분명히 낼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5번에 대한 거 됐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자 6번에 해당되는 거는 자 요 자료도 확인해. 요것도 EBS에서랑 단골로 활용된다. 비금전이래. 그럼 A는 사회 서비스야. 그러면 가질문에 따라 또 A씨는 또 달라지는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확인해. 요 예문까지. 이거 아마 셋 중에 한 2가지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강제가입과 비금전이 나왔지. 그러니까 일단은 비금전이니까 C는 서비스야. 근데 강제가입이니까 A는 뭐가 될까? 사회보험이지. 야 그럼 B는 뭐가 돼? 공공부조.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금전. 그 다음에 재분배.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자 사전 예방이 성격이 강한 거니까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그래서 나머지 예문 넣으면 BA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됐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볼게. 자 일단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거니까 A는 공공부조다.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지문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요 예문은 전부 다 집에 가서 확인해. 왜냐면 나하고 다나 가 예문을 다른 걸 넣으면 이 문제는 바로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니네가 요 자료에서 이거를 조금 기억해놔. 왜냐면 가나다가 있다. 근데 나하고 다는 같은 자료야. 얘가 둘 다 사회보험이다. 원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거든? 근데 예전에 우리 평가원에서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 원래 봐봐 가나다가 나오면 하나 공공부조 사회보험 서비스를 넣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문제를 역으로 해갖고 어떠냐면 가는 공공부조 나 사회보험 다도 사회보험을 넣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많이 헷갈렸던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정해놔. 야 그러면 해당되는 거 가는 뭐가 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다도 국민연금. 우리 해당되는 게 사회보험이야.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이고 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알았지? 그래갖고 원래 이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어. 왜냐면 가나다가 분명히 어떠냐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나하고 다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그 본 수업에서 내가 그 사회복지 계산을 조금 몇 개를 해줬거든.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 프린트물에는 지금 계산 문제는 넣진 않았어. 근데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한 내용 정도만 몇 개만 확인이 될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줄게.